6억은 1%, 이제 6억 5천부터 이제 9억까지는 0.3%씩 이제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9억 초과는 이제 3%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원시 취득이란 거는 이제 건물을 최초 취득하는 건데, 그거는 2.8%다. 상속세와 원시 취득은 2.8%. 그리고 뭐 증여는 3.5%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에 따라서 취득세는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1주택은 위에 이제 표준 세율이랑 똑같고, 2주택은 조정 지역은 8%, 그리고 비조정 지역은 이제 표준 세율이고, 3주택은 조정 지역은 12%, 그리고 비조정은 이제 8%, 4주택부터는 이제 12%라고 다 생각하시면 되고, 법인은 그냥 무조건 12%예요. 저희가 이제 뭐 주는 주택인데, 농지는 기본만 알고 계시면 되고, 농지 주택 외 이제 상가나 토지나 이제 건물 같은 경우 이제 4.6%. 건물이라고 하면 뭐죠? 건물. 건물이 뭐예요? 토지 위에 지어진 거. 그럼 주택도 건물이잖아요. 응. 4.6%예요? 공장, 창고 다 건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0,000원을 그리고 이제 10,000원의 기회를 줬는데 10,000원 내야 돼. 똑같은 토지인데 농지는 3%예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농지도 이제 개발행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안 들어간 거는 3%, 들어갔으면 토지로 보기 때문에 이제 4%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 해보실 분? 저요. 네. 제가 손님이고 여기가 저기예요. 중개인이에요. 아, 정말요? 네. 네. 취득세 얼마 나와요? 취득세 5억이면은 기본 세율이라서 1%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1%면은 이제 500만 원인데 지방세 포함하시면 한 550만 원 정도 나가요. 네.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네. 다음 분. 왜요? 85 초과 이하. 아, 그거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예, 좋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뭐를 물어봐야 될까요? 고객한테. 네, 맞습니다. 가구수를 물어보셔야 돼요. 예,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손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맞히셨어요? 그거를 물어보시고 해야지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넣은 거고, 이제 넘어갈게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기는 세금이고요. 과세 기준일은 현재 매년 6월 1일 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시죠.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고, 건축물, 아까 상가, 공장, 창고를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요.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2기분으로 해요. 그래서 7월 16일부터 31일 토지와 같이 건축물과 같이 한 번, 토지 낼 때 한 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는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일시납을 하게 돼 있어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계약 중인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와, 대박.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세가 이제 6월 1일 기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잔금하는 날짜 이후로 그 매도자랑 매수자가 이제는 재산세 내는 게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6월 20날 잔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이때는 재산세를 매수자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요. 6월 저요. 1일 기준이니까. 저는 왜? 이들 팀장 잠깐만요. 저요.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내야죠. 잔금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잔금. 봐봐요. 계약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체크하잖아요. 저요. 누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 5월 30일 날 계약서상 잔금인 매수자가 이사팀 일부를 넣은 사항. 근데 대출 지연. 저 대출 지연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저 거죠. 대출 지연은 매수자의 개인적인 상황 아닌가요? 네, 아까 나한테 얘기하지 아니, 말고 질문을 정확하게 잘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 짐이 들어갔을 때는 잔금하는 거랑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잔금이 들어가면 그 날짜로 근데 짐이 보면은 언제 들어갔어? 5월 30일 날 5월 30일 날 들어갔잖아요. 6월 1일 전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인이 내는 게 맞다고 맞고 이 대출은 어쨌든 간에 은행에서 대출했든지 내가 서류가 잘못 미흡이 돼서 딜레이가 되는 건 매수인 사정인 거예요. 매도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예. 그러면은 매수인이 내는 거고 그거를 계약서상에 이미 작성이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뭐,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구두상으로,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이런 문자나 게 이런 걸로 이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이 날짜에 잔금이 됐다고 하면 매수인이 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조율을 해주셔야 된다. 네네. 뭐 매도인이 내든 반반을 내든 어떻게 하든 사전에 미리 이제 조율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자주 있어요. 그럼 제가 맞는 거랑 틀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재산세 하나고요. 그리고 부동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한 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거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있고요. 내 주택의 총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6억이 안 넘었다, 5억 9천이다 이러면 안 나오는 거고, 주택 및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뭘까요? 건축물이 올라가 답변하실 때 있지 있잖아요. 않은. 답변하실 때 왜 자꾸 저기 교육자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세요? 저는 이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라고 해야 돼요? 노라고 해야 돼요? 공지가 부속 토지. 그런 이제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 땡쳐. 공지 이런 거 다 땡. 예, 뭐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건축물이 올라가 있지 않은 토지. 그게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건축물이 안 올라가 있는 토지는 다 부속토지야? 정확하게 해야지. 공장 및 창고 및 주택이 올라가 있는 토지입니다. 네, 맞아요.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필지의 건물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부속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 필지에 네. 건물을 제외한. 아 그럼 우리가 얘기한 네, 거 거의 다 맞았는데 거의 다 맞았는데 부속토지라면 해당 주소 아, 나 그 이거 건물이 좀 안 쳐져 있는 필지, 작년에 그러니까 그 이거 필지만 공부했는데. 그 필지만 그 건물에 관련된 필지 그게 두 필지가 될 수도 있고 세 필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건물이 안 쳐져 있는 필지에 건물을 제외한 면적 A, B 필지 사이에다가 건물을 줬어. 그럼 A, B가 다 부속토지인 거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이해됐죠? 네. 네. 뭐 저희가 계산할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제 주택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6억, 저기 똑같죠? 그 양도세 인적공제랑 똑같죠? 6억 플러스 6억 해서 총 12억까지 공제가 된다. 눈치 챙기세요.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뭐 공제 금액을 빼고 여기서 이제 금액대별로 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이렇게, 그리고 뭐 법인세율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율이 우리가 많이 작년에 20년도에 많이 인상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다시 이제 완화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완화 정책은 나와 있는 상태고 개정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 요게 내년에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질 건데,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3억 이하가 0.6%고 다주택은 1.2%예요. 근데 개편안 같은 경우 0.5%로 바뀌는 거고요. 쭈쭈쭉 보시면 되고 거의 반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세율이랑 현재 일반 세율 정도로 구간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한 2019년대 때의 세율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금제 공제 금액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에서 12억까지 상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1억 3천의 세금을 내던 사람이 2천만 원의 세금을 낼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이제 큰 차이죠. 3,600을 내던 사람은 400만 원대,
이렇게 작은 구간 내는 사람은 큰 차이는 없어요.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에 이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에 인해서 이익,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거고요. 뭐 말은 어려운데 내가 양도해서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내는 거고, 양도했는데 이익이 없다 그러면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도세 신고 2개월 안에 하라는 건데 내가 6월 1일 날 양도를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8월 1일. 예, 그쵸? 6월 말일 기준으로 2달이니까. 1일 날 했어도 똑같고, 15일 날 했어도 똑같고, 말일 기준부터 2달 뒤까지 하시면 돼요. 뭐,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만 좀 해볼게요.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한다. 저희 건물 중에서도 뭐 가끔 이제 뭐 상가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건물이나 신탁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빌라. 네. 그쵸? 빌라 신탁을 위해서 짓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신탁에서 근데 이제 빌라로 줬어도 원래 건축주, 소유주는 따로 있잖아요. 네.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거지. 그거를 내 걸로 소유주 걸로 가져온다고 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동 소유의 토지를 단순 분할하는 등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땅을 여러 사람의 이제 지분으로 사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필지를 분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할된 필지에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다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이거 소유주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필지는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런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더라도 이건 양도로 보지를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그거 2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많이 하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빌라나 건물을 질 때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비과세. 양도세를 어떻게 비과세 받냐? 어떤 식으로 감면을 받냐? 요 내용은 좀 중요하거든요. 현재 주택의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었다가 2년 네. 2년 보유하셔야 돼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되고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잖아. 1지역 정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 1주택일 때 그 기준 11억. 그렇죠. 공동명의면 12억까지 되죠? 17년 8월 3일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을 2년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 예, 부수 토지의 이제 범위예요. 부수 토지라는 게 아까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주택의 정착 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가 비과세예요. 근데 일정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원주택을 파는데 20평짜리에 땅이 250평이다. 도시외 지역에서. 그러면은 양도세가 어떻게 돼요? 비과세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 비과세죠. 1주택이고 토지주택이 같이 있고 그럼 비과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택 면적 20평의 10배까지만 비과세로 봐주는 거예요. 10배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집이 조그만데 땅이 너무 크다. 근데 대지야. 그러면 양도세 확인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세무서에다가. 부수 토지의 범위는 도시지역의 수도권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배까지. 이유는 여기는 계획관리라서 어차피 건물을 크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배로 해놓은 거고. 부연 설명 한 번만 더 할게요. 혹시 헷갈렸을까? 그래서 절대 가업대장이 어떤 주택을 증빙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과세. 세금은 언제나 사실과세. 내가 서류로 편법으로 장난을 쳐도 사실이 그러하면 세금을 맞는 거야. 근데 내 등기부가 없건 가압대장이 없던 사실상 내가 거기서 전기세를 냈고 주택으로 거주해서 살았고 1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비과세를 내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혹시 건물을 철거해버렸어. 왜냐면 부업이니까. 이걸 산 사람이 철거를 해버린 거야. 그럼 세금을 때려맞아.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내가 팔았지만 사진을 찍어놔요. 실제 이런 사례가 우리 고객한테 있었습니다. 예, 그럴 경우 좀 편하게 하려면 계약서 쓴과 동시에 양도세 신고하시면 돼요. 미리. 예.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녹지지역은 이제 5배까지. 그리고 도시지역 바뀌다 그러면은 아까 건물의 10배까지 부속토지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상가주택에서 상가 면적이랑 주택 면적이 있는데 주택 면적이 높으면 이 상가까지 주택으로 봐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상가 부분으로 본다.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세를 매긴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외우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은 뭘로 본다? 사실관계를 하는 거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지 건축법이랑 세법이랑은 항상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팔 때 나는 주택으로 팔아야 되는데 얘가 내 건물에서 상가로 쓰고 있어. 퀴즈가요? 네. 퇴거시켜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나는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인데 뭐 1층에도 이제 주택이 다 있어. 근데 그 주택에 이 친구가 들어와서 내 1층에서 상가로 쓰고 있는데 근데 난 양도를 해야 돼. 퇴거시켜요. 아까도 말했죠. 모든 정답은 항상 조건의 합이에요. 퇴거를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한 50%. 그래서 그 상가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면 5천만 원이 나와. 근데 주택으로 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나와, 세금이. 그러면은 그 상가 임차인한테 돈을 좀 주는 조건으로 해서 퇴거를 시켜. 제 퇴거에 집착하세요. 퇴거 말고 다른 조건이 있다고. 시청이나 이런 데는 로드뷰로 볼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속일 수가 없고 서류상으로만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실관계. 정태환 정답. 네, 원상복구. 임차인을 찾아가서 합의를 보는 거 다 맞아. 근데 깜빡이. 결론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중개사는 그걸 기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해야죠. 그렇죠. 중개사는 나중에 양쪽의 분쟁의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기재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매도인한테 세금을 나온다 안 한다를 설명 안 하고 기재하네요. 설명을 해주고 기재를 하고 그쵸. 때려맞을 걸 설명을 그쵸.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 거네요. 문제는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나 같으면 그 매도인주 부동산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기재는 했어. 근데 이 중개사도 멍청하니까 이게 세금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이 세금을 1,600인 세금이 없는 줄 알고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과세 맞은 거죠. 거긴 오피스텔이가 충분히 그냥 전신과 팔 당시에 전신만 빼고 그냥 오피스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사무실이나 아무 그런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신고만 했어도 통으로 신고 안 하고 분리과세로 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문제가 없을 거였는데 그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써놨어요. 아까 얘기했죠?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율이고요. 뭐 요것도 보시면 되는데 양도세율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 요 표만 보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큰 금액 아니시면은 뭐 부동산 그 상에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그냥 공식대로 계산하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예, 넘어가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대략 이제 몇 년 기간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퀴즈. 얼마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어느 부분에 나올까요? 양도세가. 그 문제예요. 3억에 매수했고 1주택자고 2년 보유했고 그럼 요건 뭐죠?
비과세 예,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5억에 매도를 했어요. 10배 300평은 제외하고 200평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올 겁니다. 네, 정답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건물 평수보다 대지가 엄청 크다 이러면은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음 증여세 뭐 다 아시죠? 무상으로 이제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네, 증여한다. 넘어갈게요. 증여 금액 공제 금액이 이제 배우자 부부간에는 이제 6억이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은 이제 5천만 원. 뭐 자녀 뭐 이런 경우에.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만 이제 증여되고요. 그리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거의 증여세랑 비슷해요. 상속세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재산세가 있고요. 납부 방법은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 이제 보통 많이 하시고 위택스를 통해서도 이제 가능해요. 그리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는 지방세는 시청, 그리고 국세는 세무서로 가셔야 된다. 내가 양도세를 어디 가서 작성하죠? 신고는 세무서에서 하고 납부는 시청 가서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표를 보면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 표 보면 그냥 한 번에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취득 시에는 우리가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는 지방세고 지방세법을 따르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가 다르죠. 하나는 행정안전부, 국세는 국세청, 그리고 지방세는 1기, 2기로 나눠서 7월에 한 번 내고 9월에 한 번 낸다. 그리고 신고는 위택스나 시청 쪽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납부하시면 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제 국세로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타 상속세는 뭐 저희한테 많은 지금 일이 없으니까 참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 취득, 보유, 양도 시까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면 앞으로 뭐 중개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사